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2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단 음식은 철저히 피하면서 정작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다른 음식들은 안심하고 드시는 모습을 매일 목격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약을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혈당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아침마다 건강하다고 믿으며 흰 쌀밥 한 공기를 드시고 점심에는 과일 주스로 비타민을 챙기시고 저녁에는 담백한 감자로 배를 채우십니다. 모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진짜 위험한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불필요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진료실에서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설탕은 누구나 조심하지만 정작 더 위험한 음식들은 건강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몰래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흰 쌀밥과 떡류, 당신의 혈당을 파괴하는 주범. 흰 쌀밥 한 공기의 당지수는 무려 73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이 모두 제거되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흰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실패율이 현미밥을 먹는 환자보다 67% 높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따뜻한 흰 쌀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식후 혈당을 측정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흰 쌀밥 한 공기를 드신 후 2시간이면 혈당이 평균 250까지 치솟습니다. 정상 혈당이 140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김호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의 호철님은 15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당화혈색소가 8.1을 넘어섰습니다. 호철님은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단 것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 과자도 안 드시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식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호철님은 매 끼니마다 흰 쌀밥을 한 공기씩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 드시고 간식으로 인절미를 2~3개씩 드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떡은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저는 호철님께 찹쌀로 만든 떡의 당지수가 무려 85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콜라보다 높습니다. 호철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쌀밥이 문제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2주일만 흰 쌀밥 대신 현미밥과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떡도 완전히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호철님은 반신반의하며 따라주셨습니다. 2주일 후 호철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230에서 170으로 내려갔습니다. 호철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였습니다. 그 후로 호철님은 흰 쌀밥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6.8로 떨어졌고 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흰 쌀밥은 소화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을 올립니다. 20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렇게 빠른 혈당 상승은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야 하는데 당뇨 환자의 췌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결국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쌀통을 확인하세요. 흰 쌀이 있다면 현미와 잡곡을 섞으세요. 처음에는 흰쌀 대 잡곡 비율을 7대 3으로 시작하세요. 적응되면 5대 5로 바꾸세요. 최종적으로는 3대 7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밥을 지을 때 귀리나 보리를 한 줌 넣으면 당지수가 확실히 낮아집니다. 떡은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송편 1개의 혈당 상승 효과가 사탕 10개와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밥은 소화가 안 된다고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현미는 거칠어서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천천히 소화되니까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소화가 힘드시다면 현미를 하룻밤 물에 불려서 압력솥에 푹 익히세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잡곡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잡곡밥 제품 중에는 찹쌀이나 찰수수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찰기 있는 곡물은 당지수가 높습니다.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찰기 없는 메조, 기장, 수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쌀밥 양 자체도 줄이셔야 합니다.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대신 채소 반찬을 많이 드세요. 흰 쌀밥이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혈당뿐 아니라 중성지방도 올립니다. 2024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흰 쌀밥을 하루 3끼 먹는 당뇨 환자는 잡곡밥을 먹는 환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3% 높았습니다.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5분 안에 약 처방하고 다음 검사 일정 잡기도 빠듯합니다. 식단을 일일이 조사하고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약만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식습관을 바꿔야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혈당 폭탄입니다. 두 번째, 과일 주스와 액상과당 음료. 건강하다는 착각 속의 독. 과일은 건강하니까 과일 주스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렌지 1개를 먹을 때와 오렌지 주스 1컵을 마실 때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렌지 주스는 섬유질이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과당이 액체 상태로 직접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20분 안에 혈당이 폭발합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일 과일 주스 한 컵을 마시는 사람은 과일을 통째로 먹는 사람보다 제2형 당뇨 발병률이 21% 높았습니다. 과일 주스를 건강 음료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당뇨를 유발하는 음료입니다. 특히 시판 주스에는 액상과당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빠르게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를 마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바쁜 아침에 과일 주스 한 잔이면 비타민도 챙기고 간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혈당을 직접 재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전에 오렌지 주스 200ml를 마셨습니다. 호기심에 식후 혈당을 재봤습니다. 평소 공복 혈당이 95 정도인데 주스를 마신 후 30분 뒤 혈당이 160까지 치솟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도 아닌데 이 정도면 당뇨 환자분들은 얼마나 위험할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은 오렌지를 통째로 먹어봤습니다. 같은 양의 오렌지 2개를 껍질 벗겨서 먹었습니다. 30분 후 혈당을 재니 120이었습니다. 주스를 마셨을 때보다 40이나 낮았습니다. 섬유질의 힘이었습니다. 과일의 섬유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스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액상과당 이야기를 더 해야겠습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당입니다. 설탕보다 저렴하고 단맛이 강해서 거의 모든 가공음료에 들어갑니다. 콜라, 사이다,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모두 액상과당이 주성분입니다. 심지어 건강 음료라고 광고하는 비타민 음료에도 잔뜩 들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의 문제는 과당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대사됩니다. 인슐린의 조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과당이 간으로 들어가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결국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2024년 연세대 의대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액상과당이 든 음료를 하루 한 캔씩 석 달간 마신 그룹은 체중이 평균 3.2kg 증가했고 공복 혈당이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겨우 석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당뇨 환자가 이런 음료를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여세요.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이온 음료가 있다면 모두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마시면 나중에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대신 생수, 보리차, 녹차를 준비하세요. 과일이 먹고 싶으면 통째로 먹으세요. 사과 1개, 배 반 개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착즙 주스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집에서 직접 짠 주스라도 섬유질이 제거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 주스, 클렌즈 주스도 모두 혈당 폭탄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포장에 속지 마세요. 녹즙도 조심해야 합니다. 케일이나 시금치만으로 만든 녹즙은 괜찮지만 당근이나 사과를 많이 넣으면 당도가 높아집니다. 무가당 주스라는 광고도 믿으면 안 됩니다. 무가당이라는 건 설탕을 추가로 안 넣었다는 뜻입니다. 과일 자체의 당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00% 과일 주스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농축된 과당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지의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커피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메리카노는 괜찮지만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페라떼에 바닐라 시럽 한 펌프면 설탕 20g이 들어갑니다. 프라푸치노 같은 음료는 액상과당 덩어리입니다. 한 잔에 설탕 50g 이상 들어갑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액체로 된 칼로리는 최대한 피하세요. 우리 몸은 액체 칼로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배부른 느낌이 안 들어서 계속 마시게 됩니다. 고체 음식을 먹으면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기고 소화도 천천히 됩니다. 하지만 액체는 그냥 넘어갑니다. 혈당만 올리고 영양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식탁의 단골 메뉴인데 사실은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 빵과 시리얼, 아침 식탁의 달콤한 함정. 식빵 2장의 당지수는 75입니다. 설탕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밀가루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모두 사라집니다. 남은 건 순수한 탄수화물 뿐입니다. 거기에 버터와 설탕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혈당 폭탄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바쁜 아침에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2024년 서울대병원 영양학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빵을 주식으로 하는 당뇨 환자의 평균 당화 혈색소가 밥을 먹는 환자보다 0.6 높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72세이시고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빵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꼭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게 오랜 습관이셨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당연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빵 한두 조각이 뭐가 문제냐고 하셨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에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며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혈당을 재니 320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의료진이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빵을 드시면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 식빵 대신 현미밥과 된장찌개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입맛이 안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7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당화 혈색소가 8.3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빵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빵의 문제는 밀가루만이 아닙니다. 시판 빵에는 온갖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설탕, 버터, 마가린, 유화제, 보존료까지 잔뜩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빵일수록 위험합니다. 단팥빵 하나에 설탕이 30g 들어갑니다. 크림빵은 40g입니다. 도넛은 50g이 넘습니다.
이건 혈당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리얼은 더 심각합니다. 건강식으로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어린이용 시리얼의 30% 이상이 설탕입니다. 콘프레이크도 당지수가 80이 넘습니다.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거기에 유당까지 더해집니다. 혈당이 폭발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빵을 완전히 끊으세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그것도 진짜 통밀빵이어야 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해서 통밀가루가 첫 번째로 나와야 합니다. 밀가루가 먼저 나오고 통밀가루가 나중에 나오면 가짜입니다. 호밀빵도 좋은 선택입니다. 당지수가 50 정도로 낮습니다. 시리얼 대신 오트밀을 드세요. 설탕이 안 들어간 순수 오트밀입니다. 여기에 견과류와 신선한 베리류를 넣으세요. 단맛이 필요하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으세요. 절대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넣지 마세요. 그것도 결국 당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설탕 빵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설탕 대신 과당이나 물엿을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빵도 조심하세요. 칼로리는 낮춰도 탄수화물 함량은 높을 수 있습니다. 꼭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제과점 빵은 가급적 피하세요. 집에서 만드는 빵이라면 재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밀가루나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고 설탕은 최소화하세요.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빵은 빵입니다. 자주 먹으면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샌드위치도 조심해야 합니다. 빵 자체도 문제지만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마요네즈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햄이나 베이컨은 가공육이라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습니다. 건강한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통밀빵에 채소를 가득 넣고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을 넣으세요. 소스는 최소한으로 쓰세요.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 감자와 고구마, 건강식의 이름으로 위장한 당 폭탄. 감자 중간 크기 한 개의 당지수는 85입니다. 설탕보다 높습니다. 특히 으깬 감자나 감자튀김은 당지수가 90을 넘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고구마의 당지수는 90이 넘습니다. 달콤한 맛이 나는 이유는 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밥 대신 고구마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건강해지려고 감자 쪄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2023년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쌀밥을 먹는 사람보다 평균 30포인트 높았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전분이 주성분입니다. 전분은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조리를 하면 이 전분이 분해되어 흡수가 쉬워집니다. 특히 으깨거나 오래 익히면 당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감자를 삶아서 으깨면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집니다. 마치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자튀김은 최악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가 2배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소금까지 뿌려지면 혈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감자튀김 한 봉지면 혈당이 200을 훌쩍 넘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감자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얇게 썰어서 튀긴 감자는 더 빨리 소화됩니다. 고구마의 함정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감자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군고구마 하나면 혈당이 쉽게 200을 넘습니다. 달달한 맛이 나는 이유는 당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당도가 더 올라갑니다. 열을 가하면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찐 고구마보다 군고구마가 더 달콤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면 찌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작은 것 한 개만 먹어야 합니다. 큰 고구마 한 개를 다 먹으면 과식입니다.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가급적 피하세요. 꼭 먹어야 한다면 양을 줄이세요. 주먹 크기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매일 먹으면 혈당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먹을 때는 꼭 채소와 함께 드세요.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절대 으깨거나 튀기지 마세요. 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도 푹 익히지 말고 약간 딱딱하게 익히세요. 식혀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식은 감자나 고구마는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냉장고에 하루 보관했다가 먹으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자 샐러드도 위험합니다. 감자에 마요네즈까지 더하면 칼로리와 당이 폭발합니다. 감자탕도 조심해야 합니다. 뼈에서 우러난 국물은 좋지만 감자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감자전도 밀가루와 기름이 더해져서 최악입니다. 고구마 말랭이나 고구마칩도 피하세요. 건조 과정에서 당이 농축됩니다. 작은 양에도 엄청난 당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식품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고구마 라떼 같은 음료도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서 위험합니다. 고구마 이름만 붙으면 다 건강식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감자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채소로 배를 채우세요. 이런 채소는 탄수화물이 적고 섬유질이 많습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포만감도 줍니다. 곤약이나 버섯도 좋은 대체품입니다. 당근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근은 채소지만 당이 많습니다. 익힌 당근의 당지수는 70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30 정도라 괜찮지만 익히면 위험합니다. 당근을 넣은 카레나 찌개를 먹을 때는 당근 양을 줄이세요. 채소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